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SAC, 저는 역지사지 학습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지사지 학습에 대한 이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C라고 하고요. 원어로는 이제 structured, 구조화된 아카데믹, 교육, 또 컨트러버시, 논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SAC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교과에서는 찬반 논쟁 협동학습. 그래서 협동학습의 일환으로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컨 협동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으니까 이게 교육 논쟁 또는 뭐 학습 논쟁 이랬는데 논쟁이라는 말을 조금 이제 또 쟁자가 싸울 쟁자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또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입장 교대 장치가 있어서 저는 역지사지란 말로 제가 이제 쓴 책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고 입장을 교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또 입장을 소고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토론 모형입니다. 특별히 찬반이라든지 또 대립구도, 그 다음에 또 승패 판정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고 그것에 대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 이런 모형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영상 중에 SAC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영상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영상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외국의 학교에서 이렇게 2대2로 앉아서 같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 이제 SAC 장면인데요. 예. 그냥 일반적인 소그룹 토론 모형하고 비슷하죠? 예. 앞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조사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서로 주장하고 또 질문하고 또 노트하면서 경청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학습 효과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협동학습이라는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찬반형 대립 토론보다 조금 더 쉽게 학습자들이 할 수 있고 또 대립하지 않고 승패 판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이 SAC 토론 모형의 그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존 듀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갈등은 반성과 여기 이제 리플렉션과 또 독창성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이란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하죠. 한국의 정서상. 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학생 친구들과 무조건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대들거나 또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꺼려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 진짜 학교 가기 전부터 이제 엄마가 이제 신발 신을 때부터 이제 알려주시죠.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좀 서구 쪽에서는 꼭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은 또 있는 학습이라든지 또 어떤 팀워크를 발휘하는데 이제 선용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학문도 갈등 해소라 그러지 않고 갈등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컨플릭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서 말 그대로 잘 활용할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갈등은 반성. 갈등이 없으면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고 계속 하니까.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나? 한번 이렇게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독창성.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고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필수 조건이라는 말을 존 듀이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사고의 말팔이다. 갈등은 우리가 관찰하고 또 기억하도록 자극한다. 이 자극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양과 같은 수동성에서 벗어나도록 자극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무언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갈등은 반성과 독창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교육 토론에서 이제 대립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한 것처럼 같이 그냥 얘기해보자, 협동학습해보자, 같이 생각을 나눠보자가 아니라 이제 이 갈등을 경험하게 하는 게 SAC의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협동과 갈등은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즉 협동학습 뭐해서 협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도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동을 해야 하지만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협동적 요소만으로는 최대 생산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정말 왜 그런데 그게 될까?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조금 딴지를 걸어주고 하는 이런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그렇구나. 맞아.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이런 협동도 필요하고 또 이런 갈등, 그죠?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SAC입니다. 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사고 경험을 제공하는가?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과 제한된 정보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선택할 때, 뭐, 어린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죠. 본인의 인생 경험에 테두리 안에서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지극히 제한된 정보로 입장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제 끝까지 우기게 되는데요. 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갈등을 갖다가 유발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반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것에 이제 검증하는 질문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반박을 경험하게 하는 요 갈등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어, 이 SAC 모형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트로버시란 말을 쓴 것 같아요. 논쟁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예. 그리고 여기서 개념 갈등, 불확실성, 불평형을 경험하는데요. 이 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개념 갈등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정말 맞는가? 이제 상대방이 반문을 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불확실성.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인데요. 저한테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어디에 터에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것을 이제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 이제 직역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흔들려 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기존의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 아의 사고 방식으로는 방식이 새로운 자극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사고방식과 이 제한된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굉장히 불평형이 아니라 안정된, 확고한 이런 지식을 아이의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흔들려 보는 이런 경험을 갖다가 이 일부러 유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지적 호기심이 이제 촉발이 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리고 또 상대가 얘기한 상대 입장도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관점에서는 또 이러한 해법도 이러한 이야기도 또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념화가 되게 되고 또 역지사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갖다 이제 역지사지 학습 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자신의 기존 주장 중에서 반박받은 내용들을 또 이제 재구성해야 되고 또 지적 호기심을 통해서 새롭게 또 이제 찾아 나서면서 조사해서 수집한 정보들을 재구성해서 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경험을 갖다가 또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 3번 요것이 우리는 굉장히 이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을 초래하고 이런 것들을 거리끼게 생각하는데, 거리낌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어, SAC의 주요 엔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그 기제가 메커니즘에 잘 녹아 있는데, 첫 번째는 양측 입장을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대립이라든지 뭐 승패 판정 이런 걸 굉장히 이제 꺼려 하시는데 이미 시작할 때 양측 입장을 다 조사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또 입장을 교대할 거기 때문에 이미 이 상태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고 예, 오픈 마인드가 돼서 토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명씩 팀을 구성합니다. 이제 또 협동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양측 입장 모두를 조사하고 또 주장과 근거 또 이걸 학습하고 또 이제 기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기록한 걸 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유인물들 자기가 찾은 자료 조사한 것들 학습한 것들을 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교사는 이제 입장을 갖다 이제 지정하는 거죠. 이 노랑, 주황 너희들이 찬성 역할을 해라. 너네들은 반대 역할을 해라. 이렇게 이거는 뭐 특별히 또 어차피 입장을 중간에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입장의 다른 팀과 자료 노트를 공유하는 것들. 자료 노트 공유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어차피 입장을 바꿀 거니까 그래서 같이 서로 또 보기도 하고 이제 같이 학습한 것을 공유할 수도 있도록 권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SC를 만든 게 이제 존슨 앤 존슨 이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 토론인데요.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10분이든 15분 정해서 하는데 이거는 딱 찬반 토론처럼 1번 토론자가 몇 분 얘기하고 2번 토론자가 몇 분 얘기하고가 아니라 이 두 명의 토론자가 찬성 측 얘기를 갖다가 쭉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그 다음에 쭉 들은 다음에 1번 팀이 주장을 하고요. 2번 팀은 할 일이 뭐냐면 메모하면서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반론을 또 제시해 줍니다. 그죠? 예, 자기네들이 조사한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팀이 또 주장을 합니다. 그죠? 반대측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반론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둘이서 적절하게 역할을 나누어서, 그 다음에 또 1번 팀은 메모하면서 경청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반론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또 질문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력적인 장치가 뭐냐면은 입장을 교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찬성 측이 돼가지고 뭐 자리를 제가 이제 그림은 이렇게 했지만 자리를 막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입장을 이제 지금까지는 반대 팀이었지만 찬성 측이 되어서 또 주장하고 얘네가 또 반론하고 질문하고 또 얘네는 아까는 찬성 팀이었지만 반대가 되어서 입장을 얘기하고 얘네가 또 경청한 다음에 막 반론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입장 교대라는 장치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기서 또 더 매력적인 장치가 입장 소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네 명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입장을 소거한 상태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기에 미션은 뭐냐면 합의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찬성 역할도 해보고 반대 역할도 해보고 얘도 찬성도 해보고 반대 역할도 해봤기 때문에 예,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아닌 거는 이제 걸러줬겠죠. 예, 서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걸러줬고 양측이 동의하는 통합 입장으로 정리해서 합의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AC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래서 찬반 이 대립의 어떤 구도도 가져와서 장점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육 토론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냥 찬성이면 찬성 입장을 고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중간에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에 입장을 교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또 입장을 소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할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내가 찬성 측도 아니고 반대 측도 아니고 우리 네 명은 우리의 공동체다 해서 같이 합의안을 만드는 것.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공동체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대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 즉 역지사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바로 교대하고 소거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어떤 뭐 장치를 제공한다기보다 그대로 이 모형만 제공해도 그런 관점 공유, 공감, 그다음에 공동체 문제 해결 이런 것도 타자에 대한 이해 이런 성취 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대화의 어떤 규칙을 한번 선생님들이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당연히 존중, 이제 리스펙트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입장 교대, 또 공동의 이해, 네. 경청입니다. 이건 메모를 하면서 요점을 정리하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때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누가 얘기할 때 메모하는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예전에는 이제 직장에서도 상사가한테 이제 들어갈 때 불러서 들어가면 항상 메모할 것을 다이어리라든지 이런 업무 노트 같은 거를 들고서 메모하고 했는데 어, 요즘 이제 상대방이 얘기할 때 메모 잘 안 하는데 이제 메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정중하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반대신문식 토론처럼 막 따져가지고 심판 앞에서 내가 상대방의 논리를 그런 거 그렇다기보다 이제 같이 합의해야 되고 또 어차피 입장을 또 교대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호전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정중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주장을 터무니없이 하면 되진 않고 당연히 근거에 기반해서 주장해라. 충분히 자료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유인물들을 보면서 같이 합의안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을 막 아이디어 막 이렇게 내놓는다고 막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아니라 주장에는 반드시 이제 사례, 자료, 논리들을 제시해 가지고 자료에 따르면 어떤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근거에 기반해서 주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요약과 확인. 상대 주장을 정확하게 요약한 뒤에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이런 식으로 재진술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주장한 다음에 내가 A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A라고 지금 말씀하셨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해서 이 교집합 부분을 정확하게 이 확인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학습하면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합의지향적 태도, 승패보다는 공통된 이해와 통합적 관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공동 진술문,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합의해야 된다. 그래서 아닌 거는 서로 같이 걸러 나가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딱 그 개인별 토론자에 대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팀별로 이제 전반전 예를 들면 15분, 후반전 15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명이 중에 한 명이 말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혼자 독점하지 않도록 발언 시간과 순서를 잘 조율하도록 좀 자율적으로 권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수업에서 활용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논제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이제 제주도에 그 비자가 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멘 난민들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주도 난민들은 제주도의 주민들은 예멘 난민들인데 되게 반대했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난민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또는 굉장히 또 난민에 대한 어떤 오해로 인해서 범죄가 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생계, 안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또 그런 어떤 영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또 예멘 유학생들, 예멘 난민 찬성하는 거는 예멘 또 난민 대표들은 우리는 그런 나쁜 범죄자들이 아니다. 예멘에서 막 의사도 했고 또 대학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 내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난민이 되어서 여기에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양측의 입장에 대한 뉴스 보도라든지 그런 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한쪽은 약간 역할 토론처럼 제주 도민이 되어서 또 한쪽은 예멘 난민이 되어서 대표가 되어서 이제 토론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입장을 교대해서 제주 도민은 예멘 난민 또 예멘 난민은 제주 도민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입장을 속아야 되잖아요. 제주 도민도 아니고 예멘 난민도 아니고 같이 이 비자 문제 허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정착에 대한 적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반대신문식 토론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합의안을 마련한 다음에 월드카페 토론을 갖다가 뒤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한 파트는 예멘 난민들 중에 이제 2세들의 어떤 교육 문제에 대해서 또 한 파트는 이제 어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또 한 테이블은 치안이라든지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아까 논의됐던 그 이슈들에 대해서 테이블들을 지정하고 그 테이블들에 대해서 월드카페 토론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이제 순회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논의하는,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그다음에 복지 이런 테이블들을 설치해 놓고 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또 어떤 적용 방안 또 해법들이 나오면서 이 SAC와 월드카페를 결합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을 진행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살펴본 SAC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수업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